70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막막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작은 화면 속에서 3,000km 떨어진 손녀의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제가 할머니에서 구원자로 변신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말들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렸던 제가 어떻게 해서 손주들의 든든한 디지털 지킴이가 되었는지 오늘은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솔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용기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70대에 처음 스마트폰을 잡은 한 할머니가 어떻게 손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어려우신 분들께도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작별을 했고 두 아들은 모두 서울로 시집장가를 갔어요. 큰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손자 소녀 둘을 두고 있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손주가 셋이나 되는 거예요. 큰아들 쪽 손자 민준이가 12살, 손녀 서연이가 10살이고 작은 아들 쪽 손녀 유진이가 7살입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나 방학 때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들은 2년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왜 카카오톡 안 하세요? 친구들 할머니는 다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하는데요. 할머니, 인스타그램에 할머니 계정 만들어서 할머니 일상도 올려주세요. 우리가 댓글 달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카카오톡이 뭔지, 인스타그램이 뭔지. 그냥 전화로 목소리 듣고 안부 묻는 게 최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그런 게 뭐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 그러던 중에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연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주 2회, 1시간씩 하는 수업인데 구청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경로당에 가보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배웠습니다. 전화 걸기, 받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하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힘의 조절이 필요하고 글씨를 입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한 글자 입력하는데도 몇 분씩 걸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했어요. 집에 와서도 혼자 연습하면서 말이에요. 2주째 되던 날 드디어 카카오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계정을 만들고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강사님이 먼저 저희들을 친구로 추가해 주시고 단체 대화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 사진을 보내는 방법,
이모티콘 사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핸드폰에서 톡 소리가 나면서 메시지가 뜨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바로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카카오톡이라는 걸 배웠다. 너희들 번호 좀 알려줘라. 큰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배운 카카오톡으로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 큰아들아, 엄마다.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엄마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박수 이모티콘을 보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낸 거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손자 민준이가 자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야구 보러 가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제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손주들의 생활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3주째 수업에서는 사진 촬영과 전송에 대해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 찍은 사진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사진이 흔들리거나 너무 어둡게 나오거나 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반찬들, 집 앞 화단에 핀 꽃들, 산책하면서 봄 풍경들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을 보고는 침이 고인다. 빨리 할머니 집에 가서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꽃 사진을 보고는 할머니 집 앞이 정말 예쁘다. 봄이 왔구나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들 일상 사진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있는 손녀 소연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키가 이렇게 컸나? 머리를 언제 잘랐지? 이런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4주째 수업에서는 영상통화에 대해 배웠어요.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 영상통화를 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도 어색하고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손자 민준이와 첫 영상통화를 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2년 만에 보는 손자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손을 흔드는 민준이를 보니까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5주째부터는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법, 페이스북 사용법, 유튜브 시청 방법 등을 익혔어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예쁘게 꾸며서 올리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굳이 사진을 꾸며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제가 키우는 화초들 사진에 예쁜 필터를 씌우고 좋은 글귀를 적어서 올리니까 정말 작품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해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옛날 친구들을 찾아서 연락할 수 있다고 해서 시도해봤어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닿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건강정보, 여행 영상, 옛날 가요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70년대, 80년대 가요들을 찾아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영상들도 찾아서 보면서 아이들이 요즘 뭘 재미있어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6주째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이미 스마트폰 사용에 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분들보다도 빨리 적응한 편이었어요. 아마 손주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손녀 서연이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많이 무서워요. 부모님은 출장 가셨고 오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집에 혼자 있어요.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차를 계산해 보니 미국은 낮 시간이었는데 왜 집에 혼자 있다는 건가?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서연이가 받았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무서워요. 누가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서연이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 코로나가 돌아서 일주일간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했고 마침 부모님은 둘 다 출장을 가게 되어서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된 거였어요. 오빠 민준이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겠다고 했고 서연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인데도 집 주변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무서워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즉시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출장 중이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한테 계속 영상통화를 켜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켰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할머니랑 계속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응급전화번호를 검색해봤어요. 911이 미국의 응급전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사는 동네 경찰서 전화번호도 찾아서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뒀어요. 서연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계속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로 집 밖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할머니, 누가 창문을 두드려요. 정말 무서워요. 그 순간 저도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서연이가 다시 말하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우편배달부 아저씨네요. 택배를 가져다 주시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큰 택배 상자 때문에 문을 두드린 거였고 그 전에 들렸던 소리도 배달 트럭이 이곳저곳에 택배를 배달하면서 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정말 허탈하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 제가 스마트폰을 모르고 카카오톡도 할 줄 모르고 영상통화도 할 줄 모른다면 이런 상황에서 손녀를 도와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밤 큰아들한테 연락이 닿아서 상황을 얘기해줬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배워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스마트폰 기능들을 익혔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앱들도 깔아두고 손주들이 있는 나라의 응급전화번호도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손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안부를 묻고 사진을 주고받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서연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한테 더욱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말해드릴게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 새로 배운 피아노 곡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계속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축구팀에 들어갔다고 사진을 보내주고 시합을 이겼다고 자랑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막내 손녀 유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 사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입학식 사진, 첫 급식 사진, 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받아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손녀 유진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유진이 엄마,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유진이가 며칠째 열이 안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병원에도 갔는데 감기라고 하는데 잘 낫지 않네요. 그런데 오늘은 유진이가 할머니를 자꾸 찾아요. 할머니랑 통화하고 싶다고 계속 우네요. 그래서 바로 유진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유진이는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요. 할머니, 열이 나서 힘들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유진이의 약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이한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재미있는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기분을 달래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유진이가 저랑 영상통화를 할 때는 좀 나아 보이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평소보다는 기운이 없지만 그래도 좀 활발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그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만 유진이가 좀 나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 하루에 서너 번씩 유진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맛있는 음식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진이가 낳으면 할머니가 만들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 앞 공원 사진도 보여주면서 봄이 오면 함께 놀러 오자고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 뒤에 유진이의 열이 떨어지고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빨리 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정말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유진이랑 자주 통화해 주셔서 아이가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배운 스마트폰 기술이 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직접 기른 야채들, 만든 음식들, 동네 풍경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주들뿐만 아니라 옛 친구들, 이웃들도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 게시물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요리 채널을 시작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손주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요. 아직은 용기가 안 나지만 언젠가는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건 가족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연락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거의 매일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거든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출장을 갈 때마다 현지 풍경을 찍어서 보내주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며느리는 미국 마트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작은 며느리는 유진이의 일상을 수시로 공유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들의 일상 속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할머니한테 미리 연습해서 보여주고 서연이는 새로 배운 댄스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유진이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할머니한테 자랑하곤 하죠. 정말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쯤이었는데 손주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갑자기 세 아이가 동시에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단체 영상통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화면에 민준이, 서연이, 유진이가 모두 나타났는데 각자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 하면서 직접 만든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민준이는 영어로 편지를 쓴 카드를, 서연이는 예쁘게 꾸민 그림 카드를, 유진이는 한글로 열심히 쓴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정말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경로당에서 함께 스마트폰을 배운 어르신들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건강정보도 공유하고 재미있는 영상도 나누어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손자 손녀 자랑을 하시고 어떤 분은 여행 사진을 올리시고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도 더 가까워졌어요. 같이 시장도 보러 가고 공원 산책도 하고 가끔은 함께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요. 스마트폰을 배우기 전에는 경로당 분들과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올해 봄에 미국에 있는 큰아들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되었거든요. 큰아들이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가족 모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손자 손녀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달려와서 안기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그동안 카카오톡이랑 영상통화로 매일 봐서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매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에도 저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 음식, 학교 시스템 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줄 수 있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달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한테 코딩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손자가 가르쳐주는 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 틱톡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틱톡이 뭔지도 몰랐는데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영상을 만들 용기는 안 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유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온라인 쇼핑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게 신기하다면서 할머니랑 함께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간식도 사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게 무섭기도 했는데 유진이가 차근차근 알려줘서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손주들을 위한 마음, 그들과 소통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 스마트폰을 배운 건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 하나였어요. 손주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즘에는 날씨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버스 도착 시간도 확인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처리해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약국에서 약을 주문해서 집으로 배달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손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새로 배운 기능을 아이들에게 자랑하면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할머니가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하면서 칭찬해 주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는 넷플릭스라는 걸 배웠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추천해준 영화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공통의 화제도 생겼어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앱도 사용법을 배웠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들의 노래부터 최신 가요까지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해요. 가끔은 손주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노래도 들어보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자꾸 들으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과 음악 이야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갈 생각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함께 배워가면서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저처럼 손주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거리는 줄일 수 없지만 마음의 거리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랐대요. 그래서 우리 세대와는 소통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제 손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해요. 손주들이 말하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기술들도 곧 일상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실감나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들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 또 열심히 배워서 손주들과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이거예요. 사랑에는 나이도, 거리도, 기술적 장벽도 없다는 것.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배움에도 때가 따로 없다는 것.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매일매일 손주들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처럼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고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디지털 세상은 정말 넓고 신기한 곳이에요. 그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70대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의 디지털 도전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디지털 소통의 에피소드나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알려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솔로였습니다.